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불장 이후에 찾아오는 알트코인 불장,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과거의 그 데이터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좀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한다면, 자,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코인 시장이 얼마나 사악하고 투자 시장이 다 그렇지만 악독한지를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직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요거는 2017년도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때도 뭐냐면 알트코인들을 많이 사요. 올라가는 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이 더 많이 삽니다. 왜? 알트코인이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떨어진 건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알트코인을 사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비트는 시니아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구간이냐면 비트가 조정을 받고 V자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요때 같은 경우에도 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떨어지고,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네. 한 주 만에 그냥 반등해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이 생기면 알트코인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비트로 와요. 아, 역시 비트. 왜냐면 이때는 알트코인이 안 오르거든요. 역시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의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다 몰리면, 비트코인에 다 몰리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거든요. 네. 근데 오르는 건 알트코인이 올라요. 이때 당시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냥 뭐 진짜 거의 있던 모든 알트코인이 뭐 최소 5배, 뭐 많이 가는 건 20배씩 올랐던 그런 장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서야라도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고 알트코인을 넘어가면, 그러면 코인 하락장이 옵니다. 네, 이게 지난 2017년도에도 반복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2021년도에도 반복이 됐었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2주 동안 30% 정도 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다시 옮겨가고, 비트는 신이야 이러면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반등할 때 알트코인이 폭발하고, 그럼 사람들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코인 하락장 시작,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 거 충분히 상승 기대치 높으니까 수익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는 너무나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이제 한 14만 달러에서 한 18만 달러 정도 사이에서, 요 정도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조정이 있고 나서 V자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되고 오히려 알트코인을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은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급등 구간을 노리지 말고 알트코인을 노리자. 네, 해서 아니면 알트코인을 정리식으로 사던가. 네, 왜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20%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그렇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 때,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알트코인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알트코인에 물린 다음에 알트코인 다시는 안 사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장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타이밍상 뭐 11월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알트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이제 타이밍 보고 좀 빠져나오시고,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는 미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코인들 위주로, 걔네들 같은 경우 적어도 망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제 생각에는 적립식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생각보다 일찍 올라가면 산 것만 가지고 수익, 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더 일찍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안전하게, 네,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트코인 폭락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예감하고 경계심을 갖고 조심해 나갈 수 있는 그 신호, 시그널을 뭘로 보세요? 결국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생각해요. 아, 도미넌스. 네. 근데 이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돼야,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도미넌스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네.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일 때는 도미넌스 이렇게 떨어져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더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 70 정도에서 한 40 정도. 얘도 한 70 정도에서 40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65 이상, 6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도미넌스가 한 40, 뭐 적어도 한 45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알트 불장이 끝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사면은 좀 늦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본인이 생각하신 가격대가 오면 일정 부분 덜어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위험 리스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당 코인을 사모으는 것이 그 해당 기업의 그 전략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마인 이런 회사들인데 아무리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레버리지를 써서까지 매수하는 회사들이 분명 있을 테고 그런 회사들이 저는 변동성이 생기면 청산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지금 보니까 네, 회사채 네. 발행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레버리지기는 하죠. 빚내서 네, 맞습니다. 자꾸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전 스트래티지까지는 뭐 비트마인까지는 걱정하지 않는데 그 트레저리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분명 좀 과도한 레버리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솔라나를 사모으는 기업도 생겼고 도지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도 생겼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찍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연쇄 작용으로 터져서 좀 하락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뭐 경계심은 같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억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가야 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 추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 특정 코인의 가격대를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네, 욕을 많이 먹는데 한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근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요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거 네. 그렇죠? 이론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더리움은 일단 한 2천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2천만 원 지금 얼마죠? 지금 600만 원 좀 넘고 한 700만 원 가까이 돼 한 있는데 3배 이상 오른다는 얘기네. 네, 비트코인 2배 가면 이더리움은 저는 한 3배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2천만 원 갈 거라는 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한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얘기를 제가 이제 왜 꺼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아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위에는 이더리움 차트예요. 네,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더리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요 순간에 여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보면은 여기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1파로 하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습니다. 네. 저는 기술적 분석도 겸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도 같이 보는데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해서 이제 5파 같은 경우에는 261.8부터 476.4%까지 가는데 요 순간에 직전에 고점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직전에 고점을 1파로 하는 엘리엇 파동을 무조건 한번 겪어요. 해당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장 같은 경우는 그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 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1, 2로 하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261.8. 요 리플 같은 경우 왜 많이 못 올랐냐면 요때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SEC랑.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261.8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 비트코인 고점을 안 찍고 도미넌스가 본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난번 고점을 가지고 엘리엇 파동은 한 번은 겪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차지하는 네, 비중 맞습니다. 요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그렇게 좀 그 보여주신 그게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70%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건 한 60 정도부터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이 좀 안 돼요. 지금 이제 한 59 정도 되고 네.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예전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제 생각에는 한 55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 2로 보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달러 기준인데 361.8까지 가면 17,000달러 정도니까 환율 고려하면 2천만 원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고 이걸 언제 썼냐면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인데 10달 전에 최소 2천만 원 갑니다라고 이미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먹었죠. 왜냐면 제가 영상 올릴 타이밍이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얘를 1파로 하는 엘리엇 파동 한 번은 겪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고 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엘리엇 파동을 2번, 3번 겪는 것들도 있지만 제 생각엔 한 번 정도 겪는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단순히 시총 2위의 코인이니까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코인이 뭔지 좀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위에 다른 DApp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플랫폼 코인의 가치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 DApp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네, 안 그러면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의 시총 합이 얼마나 큰가. 요거를 어쨌든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요 TRC20 같은 경우에는 트론 기반, 그다음에 SPL은 솔라나 기반, 그다음에 네. ERC20은 여기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의 시총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시총을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공통된 것들은 빼야 돼요. 뭐냐면 테더랑 USDC는 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빼자는 거예요. 네, 얘네를 빼고 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네 두 개가 합친 게 이제 25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얘네를 250빌리언 달러를 이제 빼고 계산을 해보면, 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20빌리언밖에 안 되고, 네. SPL, 그러니까 솔라나 기반 같은 경우 50빌리언밖에 안 되고, 50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ERC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20빌리언 달러. 요 정도로 갭이 엄청나게 커요. 아, 그래요? 네. 이더리움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솔라나랑 비교해도 한 6배 정도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시총을 비교하면 오히려 6배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지금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거 봐요. 이더리움의 요 가치가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걔네들이 줄어들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쨌건 이제 긍정적으로 코인들 뭐 비트코인도 2배 이상 또 이더리움도 3배 이상 솔라나도 한 4배 이상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 깨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잖아요. 앞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폭락이 바로 올 수도 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도미넌스가 어쨌든 지금 거의 60% 가까이 돼 있는데 그 하락장이 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떨어지지만 알트코인이 더 많이 폭락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불장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도미넌스가 70, 80, 90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만 현물 ETF 돼 있으면 어거지로라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뭐 도지코인, 뭐 리플, 에이다 이런 애들 다 이제 현물 ETF 승인받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되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그가 어쨌든 탄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네, 그리고 아니면은 갑자기 진짜 파월이 정말 그냥 돌아버려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풀리는 건 거의 확실하고 유동성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 라고 하면 저는 가짜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만큼
그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50%씩 막 반토막 되면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당이 되시는 금액으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타이밍에는 나스닥도 좋은 선택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 바닥권에서 이러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산다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한. 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앞날은 불안한 거죠. 어쨌든 지금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논리들로 인해서 더 크게 오를 것이다로 네.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